램청자들이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해요. 기쁨이의 노트에 사연이 들어오나요? 어떤 사연이 들어오나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안 들어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걸 이해해요. 아무리 익명이라도 본인의 사연을 쉽게 이야기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쁨이의 노트를 기대하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우리 구독자 470명이 저와 기쁨이님을 가운데에 두고 강강술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랩넌트 보이스에 사연이 전혀 들어오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리고 랩넌트 보이스에 들어오는 사연 중 상당히 많은 게 바로 인간관계와 연애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연애 사연을 보내주신 램청자들은 지금까지는 100% 여성 램청자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분들에게 그 자리에서 직접 포럼을 나눠드렸지 그 사연들을 방송에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사연이 언제 방송에 나오냐고 묻는 분들도 계셨지만 방송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쎄한 느낌이 들었죠. 사연을 분명히 익명으로 썼는데 너무 정황이 자세해서 어느 교회 누구 사연인지 알 수 있을 것만 같은 거예요. 연애 포럼은 할 수 있는데 누구 남자친구를 고발하는 내용을 제가 237개 나라에 방송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어오는 연애 사연이 같은 사람이 쓴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해진 패턴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인데 싶은 사연이 지난 1년 동안 12번을 반복해서 들어왔어요. 주변 배경과 약간의 디테일만 다르고 스토리는 너무 똑같은 사연이었죠. 그래서 이 사연들을 합체해서 옵티머스 프라임을 만들고 이 사연에 대해서 남자 입장에서 포럼하게 되었습니다. 자매들이 대부분인 램청자들에게 들려드리는 여자 마음 전혀 모르는 램디의 일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램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램디입니다. 기쁨이의 노트를 시작하니까 기쁨이의 노트에 대해서 기대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글쓰기 포럼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연애 포럼이라 기대하고 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연애 포럼을 해드리려고요. 연애 포럼이 조회수는 잘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다루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주인공이 누군지 알게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런데 특정 사연만 소개를 하면 사람을 특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애 사연은 방송으로 잘 안 쓰게끔 됐어요. 그런데 같은 패턴이 존재하는 사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연들 12개를 합쳐서 개조를 하니까 전혀 다른 사연이 되더라고요. 이런 패턴으로 사연을 보냈던 분들은 이거 내 얘기인데 뭐야 나 말고 11명이 더 있었어? 하는 사실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램청자 여러분들은 와 이런 사연 12개가 쌓이도록 램디 혼자만 알고 있었던 거야? 하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통계적으로 이런 사연이 12번이 들어온다는 거는 실제로는 이런 일이 엄청 많다는 거거든요. 우리 구독자가 470명이잖아요. 그런데 같은 패턴으로 사연이 12개가 들어왔어요. 이런 사연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상당히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12분의 램청자들과 또 속으로만 이런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던 수많은 램청자들과 포럼하고 싶어서 비장의 무기, 연애 포럼을 꺼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기다리게 하고 싶지 않아서 바로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지금 듣는 사연은 어떤 한 사람의 사연이 아니에요. 12명의 사연을 합쳐서 제가 개조한 사연입니다. 제목, 남자친구는 복음보다 사람을 좋아해요. 제보자, K양, P양, C양, L양, J양 등 12명의 램청자. 최근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네, 제 잘못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복음 안에서 내린 제 선택이 과연 틀린 것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는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최근에 캠프를 통해 영접하고 우리 교회 청년부에 왔습니다. 청년부에서 포럼을 나누는 과정에서 청년부 임원이었던 저한테 모르는 개념들을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했죠. 그걸 시간을 내서 따로 설명하고 팀 사역도 하다가
자연스럽게 따로 만남도 가지게 되고 감정도 생겼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도 솔직히 나쁘지 않았고 저를 배려해주는 괜찮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처음 접하는 순수함도 있었고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자녀니까 이전 모습은 상관이 없을 거라 생각했고 저도 마음을 많이 주게 되었어요. 물론 교회에서는 서로 따로 앉고 사귀는 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청년부 임원인 저와 새 가족이 얼마 안 돼서 연애를 시작하는 게 다른 식으로 해석될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청년부에서 전도훈련, 캠프를 준비하고 임원진이 바빠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자친구와 보내는 시간보다 임원진 회의가 더 길어지니까 남자친구 심기가 조금 불편해 보였거든요. 하루는 결국 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예배가 없는 날을 골라서 서로 날을 잡고 제대로 시간을 보내자는 마음으로 데이트 약속을 잡았죠. 남자친구가 식당 예약을 잡기로 하고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점심을 먹은 후에 청년부 임원 단톡방에 목사님이 문자를 올린 거예요. 새 생명 캠프 준비는 어떻게 되지? 오늘 저녁에 다들 시간 되나? 다른 임원들은 그날따라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은지 척척 네, 아멘 하고 대답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저를 제외한 모든 임원들이 그날 모일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다 모일 수 있는 거지? 총무가 아직 대답을 안 했는데요. 복음이냐 연애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이 복음을 위한 결단이었으니까 복음으로 가자. 결국 이번 단톡방에 네라고 답을 남기고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기 미안, 오늘 못 갈 것 같아. 또 청년부 회의. 오늘 회의 없다며? 전화 지금 안 돼? 지금 사무실이라서. 미안해, 오늘 갑자기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남자친구에게 장문의 문자가 왔습니다. 자기는 그동안 청년부 회의한다고 하면 보고 싶은 마음도 다 참으면서 배려했고 저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오늘 약속을 잡으면서도 식당, 영화관 예약 잡으면서 몇 번이고 묻고 결정했다고요.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약속을 취소하는 것도 아니고 당일에 갑자기 회의라고 약속을 취소해버리면 솔직히 배신감이 들고 복음에 이렇게 충만한 여자에게 남자친구가 무슨 의미가 있는 건지 싶다고까지 말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같은 상황에서 계속 제가 같은 선택을 한다면 자기는 솔직히 만남을 이어갈 자신이 없다면서 자기도 믿는 사람이고 복음도 좋고 교회도 좋지만 사람 사이의 약속과 선은 지켰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화가 날 수 있다는 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차분하게 문자를 남겼어요. 화가 나는 상황은 너무 이해하고 너무 미안하지만 제 삶에서 복음보다 우선이 될 수 있는 건 설사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고요.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서를 섬기는 것 또한 복음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이해해 달라고 했어요. 이런 결정을 내리는 나도 오늘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오늘 기도수첩 말씀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원하실까 깊게 묵상하고 내린 결정이라고요. 나는 남자친구와의 인간적인 관계도 좋지만 복음 안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하고 그런 영적인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자친구 말이 충격이었어요. 만약에 너는 목사님이 너보고 나같이 믿음 약한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고 하면 관계를 끝낼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어서 대체 그게 무슨 소리냐고 거기서 목사님이 왜 나오냐면서 저도 따지다가 결국 크게 싸우고 말았어요. 그리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관계로 남자면서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이제 우리 청년부 다른 랩런트와 사귀기 시작했는지 인스타에 사진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혼란스러워요. 그 친구가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하지만 그냥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교회와 사명을 이해하기에 조금 무리였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도 세상적인 조건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에 함께 동역하고 영적인 포럼이 통하는 관계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겠다 하고 속으로 결단하게 됐네요.
램디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상황이 또 찾아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램디님은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시고 누구보다 복음적인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램청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답을 해주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램보이스 채널 열고 저한테 온 사연 다 합쳐서 몇 개 안 되거든요, 사실. 그 중에서 12개가 이 사연이었어요. 여기서 배경만 좀 달라지고 이야기의 수위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사연을 들었을 때는 정말 남자의 입장을 이해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 들었을 때는 전에 들었던 이야기랑 좀 비슷한데? 하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쯤 들었을 때는 사연을 보내는 분들이 문제 해결을 원하기보다는 그냥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상대를 찾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했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의 심리가 제발 자기가 잘못한 거 없다고 말해달라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한 7번쯤 들었을 때는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자매들이 다 이런 생각이면은 이거 좀 곤란한데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일단 저는 여자들의 심리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저도 연애를 잘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여자들도 남자들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리고 공통점도 발견하게 됐어요. 적어도 이 12분이 가진 공통점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랜디의 일침이에요. 그냥 철저하게 여자 마음 알든 모르든 저는 남자인 제 입장에서만 이야기할 거예요. 이거는 남자 전체 입장을 반영할 수도 없는 거고 일단은 랜디인 제 입장인데 아마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 사연들을 제보한 분들은 모두 자매들이고 철저하게 여자들의 입장에서만 글을 썼는데 제가 기쁨이의 노트 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여자들이 연애 상담을 여자들끼리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만약에 서로 공감대 형성하고 즐거웠다, 위로가 되었다, 이건 좋은데요. 만약에 거기서 뭔가 솔루션을 찾아내겠다. 그건 그렇게 효율적일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아니 여자들이 삼삼오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밤새서 수다 떨고 남자들이 이러니 저러니 그러니 하면서 해봤자 남자들이 어떤지 어떻게 할 거예요. 결국에는 뭐 자기들끼리 인스타에 올릴 셀카 찍고 하고 끝나겠죠. 이게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남자들의 심리를 알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남자들한테 물어봤자 남자들이 대답을 안 하거나 못하죠. 이게 대답해 줄 만큼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적어도 제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 사연의 핵심은요. 애초에 사연을 올린 분의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것도 패턴이었는데요. 램디는 말도 잘하고 누군보다 복음적이라고 사연을 올린 분들은 저를 띄워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죠. 말도 잘하고 복음적인 사람을 만나면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당일 몇 시간 전에 약속 다 깨졌는데 와 역시 우리 여자친구는 복음을 선택해서 참 자랑스러워. 역시 랩넌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쓰면 안 되죠. 그건 판타지예요. 제가 정말 맹세하는데요. 저는 이 사연에 등장한 남자보다 같은 상황에서 몇 배는 더 뒤끝을 보여줄 자신이 있어요. 저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녀이고 그걸로 감사하고 교회가 무엇보다 소중한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믿음 문제가 아니에요. 남자가 믿음이 부족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초신자라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화를 낸 거예요. 남자가 그 붕 뜬 시간에 뭐 할 거예요? 지금 사연을 보낸 분들은 대단히 많은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서술형 문제를 가지고
OX 퀴즈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당장 겉으로 보이는 상황은 그렇죠. 회의를 가느냐, 데이트를 가느냐. 둘 중 하나로 보이니까 OX 퀴즈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회의는 너무 갑자기 생긴 건 있는데 엄연히 목사님이 호출하신 거고 교회 일이거든요. 나는 주님의 군사잖아. 긴급 소집을 받더라도 아멘하고 달려갈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복음을 위한 선택지가 되는 거고 O가 되는 거고요. 데이트는 나를 위한 일이거든. 선약이기는 하지만 내 육신이 즐거운 일이거든. 그러니까 X. 그래서 나는 O와 X 중에서 기도 끝에 O를 선택한 거야. 이게 사고의 흐름인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복음적이고 당연한 결단이죠. 그게 내려졌기 때문에 남자친구가 무척 화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남자친구한테 자신의 결정을 통보한 거고요. 실제로 남자친구가 화를 내버렸어요. 그리고 둘이 안 좋게 끝나게 됐죠. 이분 입장에서 남자친구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건 그거예요. 남자친구가 아직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깊게 이해할 단계는 아니고 나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전제가 틀렸다는 거예요. 남자가 화를 낸 게 단순하게 데이트가 아니라 회의를 선택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를 멋대로 판단하면 안 되죠. 제가 생각하기에 뭐 모든 남자가 다 그럴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냥 저도 남자니까 제가 보기에 문제의 핵심은 따로 있어요. 여자가 너무 당연하게 복음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에서 남자가 완전히 배제된 거예요. 어차피 사연을 보낸 분은 본인이 본인의 시간을 선택할 권리는 있어요. 그래서 기도수천 말씀까지 본 끝에 오늘은 청년부 임원회의에 가는 것이 더 복음을 위해서 옳은 일이겠다 하면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자유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명백하게 남자와 이 둘의 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남자와 감정적으로 함께 한다고 본인이 생각을 한다면, 배려를 한다면 그 결정을 혼자 내릴 것이 아니라 같이 내려야죠. 이거는 정말 잘 믿는 사람을 사귀어도 마찬가지고요. 아예 안 믿는 사람을 사귀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지만 제가 요즘 많이 회개하는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가족들과 대화할 때 최근까지도 가장 미숙했던 부분이 그거예요. 나는 복음적이야. 나는 말씀으로 답을 얻었고 혼자 살아남을 수 있어. 나한테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가족들은 그걸 몰라. 이러면 가족들 책임인가요? 제 책임인가요? 굳이 책임까지 물을 필요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은 제가 조금 더 지혜로울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제 삶의 중요한 결정은 제가 내려요. 대단히 복음적이고 용기 있는 결단도 제가 내리고 제가 행동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깔리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결단은 이해하지 못하겠지. 이런 게 깔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 결정을 제가 내려버리고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후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아무리 자기 자식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신다는 거를 알고 인정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그냥 아들 개인의 일이 되는 거지 부모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처럼 되어버리거든요. 제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제 결정이 틀렸냐? 아니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그걸 이끌어 가실 거예요. 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저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었다면 저는 속으로는 마음을 다 결정했죠. 그래도 가족들에게 제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하고 이게 내가 혼자 내린 내 인생의 결정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내린 결정인 것으로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 너무 부족했구나 싶은 걸 정말 최근에 말씀드리면서 정리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최근에요. 그런데 그게 막 제가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앞으로 잘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요. 평생 모르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건데 지금부터라도 조금이나마 알게 됐으니까
그게 일단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고, 지금부터라도 믿음을 가지고 조금 더 지혜로운 방향으로 도전해보자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연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내린 복음적인 결정을 남자친구가 믿음으로 이해해줬으면 하고, 아니고 화를 내더라도 그게 하나님 계획이겠지 하는 건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미 다 계산을 해버린 거예요. 어차피 이 얘기를 했을 때 딱히 좋은 결론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본인은 그런 결론을 내려야겠고, 그래서 선결단 후수습으로 일을 처리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그냥 갑자기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남자 입장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필요가 없구나. 단순하게 데이트를 못해서 삐진 게 아니라니까. 한순간에 자기가 전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거는 남자 입장에서 제일 크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이 사연에서 굳이 제 의견을 묻는다면요, 저는 그 선택을 탓하고 싶진 않아요. 청년부 임원회의 할 수 있어요. 좋죠. 그런데 물어봤어야지. 그리고 둘이 같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잖아요. 정말 청년부 임원회의를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 계획을 사랑하는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미 남자 반응이 당연히 화를 낼 것 같으니까 약간 쫓는 마음에 물어볼 수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남자가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니고 말씀을 차분하게 잘 들었다면서요. 그런 남자면 아무리 새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믿음을 줄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소한 저라는 남자 입장에서는요, 여자가 이렇게만 미리 물어봤어도 그 상황에 대한 해석 자체가 바뀔 것 같아요. 데이트 못하겠다 하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너무 고민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상 천지에 여자친구가 고민 있다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남자는 없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조금 더 보태면 실제로는 마음의 결정을 다 했는데 말로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잘 몰라서 의견을 듣고 싶다고 좀 깔아두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점에서 이미 끝이에요. 남자 입장에서 자신의 존재가 필요한 순간이 왔거든요. 자신의 결정이 필요한 순간이 왔거든요. 그때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오늘 데이트를 위해서 너무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이었죠. 그리고 한껏 꾸미고 나왔는데 갑자기 청년부에서 지금 연락이 왔다. 사실이죠. 그런데 교회를 섬기고 부서를 섬기는 것도 복음을 위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지 갈등이 된다. 사실이잖아요. 남자 입장에서 너무 아쉽고 만나고 싶으면 좀 끌어보겠죠. 목사님하고 임원들한테 잘 둘러댈 수 없어? 하고 오늘 예약까지 다 했는데 말이야 하고 좀 이렇게 붙잡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거기서 최대한 본인은 정말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다는 걸 어필하면서 상황은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남자가 직접 자기의 손으로 복음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운전대를 넘겨주는 여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이 내려지면 그 남자의 믿음과 결단을 칭찬해 주는 것까지 보태면 되겠죠. 일단 운전대가 남자한테 넘어온 순간 제정신 박힌 남자라면은 그거 본인 생각대로 확 못 꺾어요. 그거 이미 다른 선택지가 들어온 순간에 이게 오늘 임원 회의가 있네 이거를 인지했잖아요. 이제는 데이트를 그냥 강행한다고 해도 껄쩍지근하거든요. 이거 아쉬움은 남더라도 남자도 분위기를 볼 때 여자가 마음의 결정을 내린 대로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제가 남자라면 그래도 그렇게 결정을 내려도 막 시원한 건 아니고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느낌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정말 복음적인 선택을 내려줄 수 있었어. 그게 어떻게 보면 정신 승리인데 그게 그 싸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뿌듯함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오늘 데이트를 못한 것뿐이지 나는 여전히 내 여자친구와 정말 함께하고 있어. 내 여자친구한테는 정말 내가 필요해. 이 감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제가 듣기로는 여자들은 본인이 사랑받는다는 걸 계속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럼 남자는 어떨까요? 저는 남자로서 바라는 게 뭐냐면요. 제 존재나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인 걸 확인할 때 그게 엄청난 동기가 되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한테 사랑을 담아서 뭐 밤새 뜨개질해서 막 선물 주고 이런 거 남자가 되게 좋아할 것 같죠. 아, 좋죠. 좋은데 냉정하게 봤을 때 그거는 사실 여자의 본인 만족이 더 크다고 보고요. 저도 남자니까 제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 뜨개질을 한다고 하면은 그 뜨개질에 필요한 실을 여자가 주문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제가 직접 막 이리저리 찾아서 온라인 주문 척척 해주고 딱 맞는 물품이 여자의 집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그게 더 이 관계에 가치가 있다고 느낄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됐으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나 가족들을 상대로 내가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걸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다면 남자는 100% 다른 곳에서 그걸 확인하려고 할 거예요. 내가 이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인데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는 걸 본능적으로 어필하는 거죠. 랜디가 유튜브를 하는데 그런 욕구가 전혀 없을까요? 저 같은 사람도 누구한테는 필요한 존재이고 싶어. 아, 썸탐 때문에 힘이 너무 된다. 목소리 너무 좋아서 맨날 듣는다. 칭찬 듣죠? 달달해요. 칭찬 더 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남자들은 안 그렇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연을 보면서 제가 남자로서 그런 걸 좀 느꼈어요. 왠지 남자가 되게 아기처럼 느껴지는 그런 느낌? 그거 남자 입장에서 때에 따라서는 되게 비참하게 느껴질 거거든요. 남자가 아기 같다는 이야기들을 많이들 하죠. 뭐 사실일 수도 있고요. 저도 아기 같은 면이 있고요. 결혼하면은 여자는 다 큰 아들 하나 더 키우는 건데 그게 남편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자들이 그냥 애초에 패시브로 모성애를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들 보듯이 한다는 게 기본적으로 그냥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인 저를 보면 다 큰 성인이고 성인으로서 행동한다는 거 이론적으로는 다 아시겠죠.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크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거고요. 그런데 또 동시에 엄마 도움이 어디까지나 필요한 아들로서 남아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여자들이 남친을 볼 때도 그런 감정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유독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교회 자매들 여러 번 봤는데 이성 간을 포럼할 때랑 실제 만나는 남자랑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이 꿈꾸는 연애는 복음이 바로 선 사람이랑 미래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건데 실제 상황에서는 영적인 아기 하나 키우고 있는 거예요. 잘 키워서 세계 복음화 같이 하면은 결국에는 성취되는 거기는 한데 키움 당하는 입장을 생각해 봤냐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사람한테까지 아기 취급 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아기처럼 행동한다고 할지라도. 뭐 저한테도 아기 같은 면이 있다. 인정해요.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굳이 연애 중에 팩트 폭력으로 뼈저리게 확인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저는 어디까지나 그 사람한테 모든 면에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필요한 사람이고 싶어요. 우리 랩런트들 복음 하나로 완전하죠. 다른 거 필요 없죠. 알아요, 알아.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 없이 완성되는 게 너무 싫어. 나라는 퍼즐이 딱 끼워졌을 때 그때 완성되면 좋겠어. 그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복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저 그런 요청 많이 받았거든요. 한 5번 정도 이런 요청을 받았는데 패턴이 이것도 정말 무시무시할 만큼 똑같아요. 이건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 랩런트예요. 그리고 되게 둘이 잘 지내요. 그리고 이 여자 랩런트 쪽에 저랑 친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포럼을 나눌 기회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남자친구랑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공이 비슷하다든지 성격이나 말하는 게 비슷하다든지 그래서 잘 통할 것 같다고 자기 남자친구 소개를 저한테 해요. 그래서 저랑 잘 통할 것 같다고
자기 남자친구랑. 그런데 자기 남자친구랑 저랑 다른 게 뭐냐면 딱 하나 아쉬운 게 다 좋은데 아직 복음으로 완전히 들어오지 못한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 기도 제목은 자기 남자친구도 저처럼 복음 안으로 들어와서 영적인 포럼까지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한테 부탁하는 게 뭐냐? 자기랑 같이 자기 남자친구 만나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보고. 물론 제가 겉으로는 웃으면서 그런 기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절대 그렇게 만날 생각이 없거든요. 왜 나를 자기 남자친구랑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하는데 여자분들 그런 부탁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자기 남자친구에 대한 배려도 아니고요. 부탁을 받은 사람에 대한 배려도 아니에요. 목적과 배경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여자친구 본인은 남자친구한테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권유도 했겠죠. 복음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요. 계기도 만들고 했겠죠. 그런데 그때마다 좀 개운치 않고 흐지부지 됐겠죠. 거기서 자기가 더 얘기를 하자니 잔소리고. 그런데 랜디라는 사람을 보아하니 목회자는 아니니까 거부감은 적은데 적당히 복음이 있고 말도 복음적으로 하는 것 같다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떻게 레버리지해서 자기 남자친구한테도 좋은 전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를 가지게끔 될 수 있죠. 실제로는 그렇게 만나면요 역효과가 아주 크게 일어날 거예요. 만약에 그 남자친구랑 제가 애초에 뭐 다른 계기로 만날 일이 있었어.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뭐 애초에 다른 계기로 만나서 친분을 쌓는다. 그러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친구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 제가 남자친구라면은 겉으로는 크게 내색 안 해도 속으로 그렇게 좋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별히 내가 원한 적이 없는데 조언자 역할을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는 거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내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게다가 그 남자가 만나야 되는 상대가 같은 청년의 남자잖아요. 이러면 아주 자동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모습이 나보다 나은 거지 하고 비교를 하게끔 돼 있어요. 뭐 목사님 모시고 우리 남자친구한테 복음 좀 전해달라 이거랑은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이제 가장 그냥 좋게 넘기는 경우가 그냥 웃어 넘기는 거고요. 심한 경우에는 남자친구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니 저럴 것 같으면 저 사람하고 사귀지 왜 나랑 사귀고 있나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남자친구보다 더 그 상황이 불쾌한 사람은 누굴까요? 부탁을 받은 사람이에요. 남들 잘 연애하고 있는데 그냥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둘이서 어떻게 잘 해결하면 될 일이지. 제가 그 사이에 껴가지고 무슨 재미를 보겠어요. 나는 내가 연애를 하고 싶지 남들 연애하는 사이에 사이드킥으로 들어가고 싶진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 남자친구의 교회화와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표에 선택한 사람은 여자친구인 본인이에요. 그 본인이 못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은 더 못해요. 인본주의 쓰지 말고 기다리는 게 답인 거예요. 제가 접한 사연들을 보면 남자가 믿음이 약한 여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경우보다는 여자가 믿음이 약한 남자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경우를 더 많이 봤어요. 전자의 경우가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전자의 경우에는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하게끔 되기 때문에 후자가 실제로도 좀 많지만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 가진 여자를 만나는 남자에게 축복이고 인생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자는 하기에 따라서 남자에게 선생님 역할도 할 수도 있고 보호자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사역자가 될 수도 있고 재판관이 될 수도 있어요. 많은 남자들은 알아요. 자신들이 모든 면에 완전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사랑하는 사람한테도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걸 알아요. 그런데 남자가 복음을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마음이 막 태평양처럼 넓어지고 막 엄청나게 사람이 지혜로워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자들이 아무리 복음으로 완전하고 더 필요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사랑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복음을 못 누리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남자도 똑같거든요. 복음으로 나한테 확실한 정체성이 있어. 그렇더라도 적어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내가 정말 필요하고 유일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한테는 사랑이 담긴 선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아니면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퀘스트가 필요하고 미션이 필요해요. 아, 저도 이렇게 쭉 풀어먹어 나니까 연애 좀 해보고 싶어지네요. 제가 여자들을 전혀 모르니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돼요. 오늘 이야기는 뭐 남자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연애 포럼을 해봤는데 철저하게 제 입장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다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전혀 맞지 않고요.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제 입장에서 그 남자라면 어떻게 생각할까 라는 걸 포럼한 거예요. 부디 다음 주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지혜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램청자 여러분의 노트가 도착하기를 소원하면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쁨이의 노트, 기브미의 노트.